일단 이제 전체적인 표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0.8%, 정확하게 0.73%인데 이 정도 표차라는 게 민심의 의도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이걸 맨날 우리 차 의원님께 먼저 물어보니까 조 그렇습니다. 의원님이 뒤에 얘기를 할 게 없을 것 같고 이번에는 조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. 이 표차의 의미, 민심의 숨은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근데 사실은 걱정도 좀 많이 되고요. 아.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제 정권을 권력을 쥔 쪽에서 어떤 정책을 자기네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밀고 나갈 경우에는 확실한 반대 세력이 완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한민국 자체가 불안정하고 시끄럽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것이 조성될 수 있는데, 그래서 오히려 집권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협치하고 의논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, 이제는 그전에 보면은 승자 독식의 그런 거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정치 문화, 정치권 안에서의 정치 문화를 바꿔가지고 뭔가 협치하고 의논하고 뭐 그러면서 뭐 자기네가 할 것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정치 문화로 바뀔 필요성을 저는 보았습니다. 네. 일방적인 승리를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국민의 어떤 판단은 둘 다 조심해,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. 그렇죠.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선거를 이기고 나서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대부분 뭐 우리가 지금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1%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긴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렇죠.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갑니다. 근데 그렇게 하는 이제 근거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는 대표자다. 대표는 그냥 다 100%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야. 이런 걸 하는 겁니다. 그걸 이제 뭐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 이제 대중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해석은 굉장히 문제를 낳게 되죠. 왜냐하면 나머지 49%가 뭘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경종을 울리는, 뭐 왜냐하면 1% 차이도 아니잖아. 너무 미세한 차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잠깐만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면 당신이 대통령 안 될 수도 있어. 이런 명확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 경고를 제대로 해석하는 권력을 가진 자의 어떤 저는 겸손함, 이런 것들을 조금 주문할 필요가 있다, 그렇게 봅니다. 그렇죠. 그 대부분의 또 이제 그 분석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금만 다른 곳으로 가면 내가 바로 또 심판한다, 이런 느낌을 뉘앙스를 줬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, 근데 이번 선거에 또 다른 이슈가 바로 2030이 얘기가 가장 많이 됐었는데, 지금 출구조사로 표현된 2030의 표심은 일단 남녀가 완전히 갈렸습니다.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이건 뭐 예컨대 저는 국민의힘의 득표 전략이 정확하게 성별 갈라치기를 통해서 득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전략을 갖고 임했던 거고, 저는 특히 이준석 당대표가 보여줬던 모든 행보는 그 갈라치기를 위한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그 결과를 사실은 그대로 수혜를 한 거죠. 저는 우리가 이른바 하는 이대남의 충성스러운 보팅,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0.7% 포인트 차이의 어떤 승리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.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이제 저항감을 갖고 있는 이대녀들, 20대 여성분들이 또 새롭게 이재명에 대한 팬덤을 형성하면서 그것에 대한 저항을 했거든요. 그렇죠. 저는 이게 결국은 이 두 개의 극명한 대조가 한국 사회에 도대체 뭘 안겨줄까?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. 뭐 저는 그래서 좀 대단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고, 그래서 아무리 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세대를 갈라쳐서 또 새로운 성별 어떤 균열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저는 아니다.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이미 지역을 포함해서 세대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류의 균열의 구조들이 있습니다. 그 갈등의 부시들이 너무 많은데 그 갈등의 부시에 하나를 더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지 않느냐.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는 좀 이런 모습들을 좀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조금 희망을 본 거는, 사실은 이쪽에서 이제 이대남 이대녀를 가를 때에 속마음으로는 뭐 여성들은 투표장에 덜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완전히 한 대 얻어 터진 거죠. 그죠? 그렇죠. 완전히 뭉쳐가지고 가가지고 사실은
떨어질 뻔했잖아요. 그렇죠, 그 떨어질 이번에. 뻔한 것의 가장 큰 요소가 이대녀의 투표였거든요. 네.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이대녀들 사이에 투표 전에 선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상대의 자기 또래의 남성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1번 남이냐 2번 남이냐로 평가를 한답니다. 그렇죠. 여성 그 커뮤니티에서 대단히 유행을 사실은 했었어요. 슬픈 이야기인 거죠. 이번에는 부산의 선거 결과를 보니까 여론조사하고 조금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. 한 38% 정도로 나온 것 같은데, 요거 부산의 민심은 그럼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? 저는 부산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. 민주당이 예전에는 한 50만 표 정도에서 사실 그 미니멈이 형성됐다면 이제는 80만 표 정도가 미니멈이 형성돼 있고 확장적인 컨셉에서는 거의 120만 표까지도 동원 가능한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. 그런 관점에서는 거의 선거 경쟁력의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이번 선거나 뭐 지난 재보궐 선거는 좀 달랐지만은 상당히 가능성을 잠재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 이 지역에서 저는 발돋움을 했다.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지역 관점에서 긍정적이죠. 왜냐하면 경쟁의 구도가 복원되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이런 있는 부분이 부분도 있다고.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진보 세력 같은 경우에는 굳이 TK 민심에 그렇게 막 신경을 많이 안 쓰고 필요한 부분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수 같은 경우에는 뭘 하나 하려고 하면 항상 TK를 눈치를 보는 거예요. 그 이제 배경에 이제 단단한 뒷배가 TK라고 생각을 하니까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가덕 신공항 문제만 해도 TK 세력이나 TK가 이 시에 대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을 때에는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움직이질 않았어요. 왜 그러냐면은 가덕 신공항 했다가는 또 TK 표가 뺏기기 때문에. 그렇죠. 대구 쪽의 표가. 네네.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런 거 없이 필요하니까 했고 지난번에 이제 특별법도 만들었단 말입니다. 그렇죠.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런 거를 점점점 부산 시민들이 알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보수는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. 네. 저도 이제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부산이 무조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느 한쪽이라도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이런 뜻에서